안녕하세요. 오늘은 A-B 테스트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단계인 무작위 배정과 실험군 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바른 배정 없이는 실험 결과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실무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배정 기법과 그 원리를 상세히 다룹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무작위 배정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고 층화 무작위 배정, 블록 무작위 배정, 해시 기반 배정 기법을 차례로 학습합니다. 이어서 트래픽 분할과 점진적 배포 전략, 다중 실험 환경에서의 관리 방법, 그리고 통계적 검정력과 표본 크기 계산까지 다룹니다. 무작위 배정, 즉 랜덤하이제이션은 실험 대상을 통제군과 실험군의 무작위로 나누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두 집단 간의 체계적인 차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합니다. 우리가 관찰한 효과가 실험 조치 자체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장하려면 무작위 배정이 필수적입니다. A-B 테스트의 신뢰성은 이 무작위 배정의 품질에 직결됩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인 단순 무작위 배정은 동전 던지기처럼 50대 50 확률로 배정합니다. 하지만 샘플 크기가 작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명을 나눌 때 신규 사용자가 한쪽 그룹에 치우칠 수 있습니다. 물론 표본이 클수록 이런 불균형은 자연스럽게 해소되지만 소규모 실험에서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층화 무작위 배정입니다. 사전에 정의한 중요 변수, 즉 층을 기준으로 사용자를 먼저 그룹화합니다. 사용자 등급, 가입 기간, 지역 등 핵심 특성별로 나눈 뒤 각 층 내에서 독립적으로 무작위 배정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실험군과 통제군에서 주요 특성이 균형 있게 분포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도어댓이 같은 기업에서 널리 사용하는 실무 표준 기법입니다. 지금 보시는 코드는 층화 무작위 배정을 파이썬으로 구현한 예제입니다. 사용자 데이터를 층화 변수 기준으로 그룹화한 뒤 각 그룹에서 절반씩 통제군과 실험군으로 나눕니다. 이 방식으로 각 층의 특성이 두 그룹에 균등하게 분포하도록 보장합니다. 다음은 블록 무작위 배정입니다. 이 방법은 일정 크기의 블록 단위로 배정을 수행하여 시간에 따른 불균형을 방지합니다. 예를 들어 블록 크기가 4라면 매 4명마다 정확히 2명씩 실험군과 통제군에 할당합니다. 블록 내에서 순서만 무작위로 섞습니다. 특히 시간 경과에 따라 사용자 특성이 변하는 환경에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블록 무작위 배정의 구현 예제입니다. 블록 크기 4를 기준으로 각 블록에서 A와 B를 2대 2 비율로 할당하되 순서를 무작위로 섞습니다. 전체 사용자 수가 블록 크기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나머지도 비슷한 비율로 처리합니다. 해시 기반 배정은 대규모 트래픽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그룹을 결정해야 할 때 사용합니다. 사용자 아이디를 해시 함수에 입력하면 항상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즉, 같은 사용자는 방문할 때마다 동일한 그룹에 속하게 됩니다. 사용자 경험의 일관성이 중요한 실무 환경에서 필수적인 기법입니다. 해시 기반 배정의 코드 예제입니다. 사용자 아이디와 솔트 값을 결합하여 MD5 해시를 생성합니다. 해시 값의 일부를 추출하여 50% 기준으로 그룹을 할당합니다. 솔트 값을 변경하면 전체 배정을 새로 섞을 수 있어 유연합니다. 실무에서는 전체 트래픽을 한 번에 실험에 투입하지 않습니다. 먼저 1%에서 시작하여 5%, 25%로 점진적으로 확대합니다. 이를 점진적 배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해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즉시 실험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핵심 비즈니스 로직에 영향을 주는 실험에서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전략입니다. 동시에 여러 실험이 실행되는 환경에서는 교란 효과가 큰 문제가 됩니다. 실험 A와 실험 B가 동일 사용자에게 동시 적용되면 각각의 독립적인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트래픽 격리 격자 설계를 사용합니다. 해시 비트를 레이어별로 분할하여 각 레이어에서 독립적인 실험이 가능하도록 트래픽을 격리합니다. 트래픽 격리 격자의 구현 예제입니다.
사용자 아이디의 해시 값을 비트 단위로 분할하여 각 레이어에 할당합니다. 각 레이어는 독립적으로 50대 50 비율을 유지하면서 서로 다른 실험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적 검정력과 표본 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정력은 실제로 효과가 존재할 때 그것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검출할 확률입니다. 일반적으로 80% 이상의 검정력을 목표로 합니다. 검정력은 표본 크기, 유의 수준, 효과 크기에 의해 결정됩니다. 최소 검출 효과, 즉 MDE가 작을수록 더 많은 표본이 필요합니다. 표본 크기 계산 코드입니다. 기준 전환율과 최소 검출 효과를 입력하면 카이제곱 검정 기반으로 필요한 표본 크기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전환율 5%에서 0.5%포인트의 변화를 검출하려면 각 그룹당 상당한 수의 사용자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다룬 기법들을 실무에서는 조합하여 사용합니다. 대규모 서비스에서는 해시 기반 배정을 기본으로 하고 주요 특성의 균형이 필요할 때 층화를 추가합니다. 소규모 실험이나 의학 연구에서는 블록 무작위 배정이 선호됩니다. 실험 설계 단계에서 적절한 기법을 선택하는 것이 성공적인 A/B 테스트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정 무결성 검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험 시작 전에는 반드시 샘플 레이시오 미스매치, SRM 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통제군과 실험군의 실제 비율이 설계한 비율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SRM이 감지되면 실험 결과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카이제곱 검정으로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으며 P값이 0.01 미만이면 SRM으로 간주합니다. SRM 검증 코드입니다. 관찰된 두 그룹의 크기와 기대 비율을 카이제곱 검정으로 비교합니다. P값이 0.01 미만이면 샘플 레이시오 미스매치가 감지된 것으로 판단하여 실험 결과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늘 무작위 배정과 실험군 분할의 핵심 기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단순 무작위 배정부터 층화, 블록, 해시 기반 배정까지 다양한 기법을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법을 활용하여 더 신뢰할 수 있는 A/B 테스트를 설계해 보세요. 감사합니다.